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금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졌어요. 영하 12도에다가 체감온도는 20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정치권의 이 난리 때문에 애매한 애국 국민들만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하고요. 나경원 의원이 헌재 공수처 경찰 야당과 내통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하고 또 트럼프의 최측근 매너포트가 극비리에 한국에 들어와서 홍준표 시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고 그 이후에 누구를 만나는지 그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극비리에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아마 3일 정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출국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간 아침 5시에 한남동 그 애국자 집회 거기에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거기 그 골목에 지금 있는 사람입니다. 밤샘 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보온버스 기증 온 거 있잖아요. 보온버스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길거리에 있고 이 옆에 보면 이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한남동에 나와 있는 사람들 축구 고생한다 해서 커피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담요 덮개 깔개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계속 일로 기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분도 지금 여기 비닐로 은박지 비닐을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나이가 드신 것 같아요. 은박지 같은 거죠. 비닐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여튼 지금 현재 이 한남동에서 이렇게 하는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참 찌릿하고 참 이게 어찌다 이 정치권이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의 그 관저에는 지금 그 공수처에서 지금 구속영장을 재발급받아서 지금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애국 국민들이 지켜져 있고 또 경호처에서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공수처에서 그 경찰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그 형사들 마약 범죄 찾고 이 폭행 잡고 이렇게 하는 그 형사들을 동원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을 동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보세요. 전에 문재인이 그 조사하고 올 때는요. 그때는 서면 조사로도 했어요. 서면 조사. 그 김정숙 씨 관계에 대해서라든가 그 문재인 그 정부 그 청와대 측에 서면 조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아니 무슨 그 계엄 선포하는 건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통치권으로 한 일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긴급 체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국이는 2심까지 징역 2년형을 받아도 그때 불구속으로 했어요. 지금 이재명이 그 조사하는데도요, 뭐 바빠서 못 간다, 회의서 못 간다, 또 이래서 안 간다, 뭐 집에서 저기 항의서 항고는 항교대에 대한 데서 보내라고 하는 통지를 법원에서 보냈는데도 집에 없다, 뭐 안 받고 뭐에다 국회 받고 그랬어요. 지금도 현재 재판 받고 있잖아요. 돈봉투 사건에 걸렸던 의원들 말이죠. 아직도 그 소환에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유독 그 업무가 많고 그 바쁘고 저기 한 대통령을 말이죠. 서면 조사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에서 조사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는데 말이죠.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긴급 체포로 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중앙지법도 아니고 서부지법 딴 데다 갖다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1차는 기간 끝나서 또 2차 또 받았다는데요. 그 기간이 2차 그 체포 기간이 공개도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3주 정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언제부터 언제다 이런 얘기도 공개도 안 해요. 지금 현재 뭔가 이상하게 이 나라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이라고 해 내란 수계 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사실상은 야당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막 뛰고 흔들어. 여기에 공수처나 헌재나 경찰들이나 같이 거기에 대해서 휩싸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불쾌합니다. 왜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하다시피 야당들이 탄핵을 장관이고 총리고 대통령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해나가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게 말이죠. 정부가 하는 예산, 검찰이고 경찰이고 무슨 그 대통령실이고 말이죠. 감사원이고 뭐고 하는 데는 그 정보비를 갖다 그냥 빵빵 깎아버리잖아요. 영문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저 7강구에 있는 그 유전 탐사하는 비용도 깎아버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깎아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가 이거 위급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다리 부러진 사람 없고 팔 부러진 사람 없잖아요. 계엄을 했다 하면은 반드시 그거 어떻게 안 일어나겠습니다. 뭐 동네 무슨 뒷골목 싸움을 해도 뭐 이빨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지키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체포영장을 하려고 그러는 이유는 뭡니까? 1차 서면 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얼마나 바쁜가. 이 바쁜 업무 중에 이 나라에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말이죠. 대통령을 직무정지해놓고 말이야. 체포한다고 댕기고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야. 일주일에 2번씩 뭐 심판을 한다고 말이죠. 도대체가 말이죠. 이 나라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지금 현재 아주 아수라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정부 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이게. 국무총리라도 제대로 이럴 수 있게끔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됐으면 말이죠. 탄핵됐으면 국무총리에도 지금 현재 빨리 보내야 되고 이러게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애들은 나라가 잘 되든지 나라가 적어든지 뭐가 못 되든지 뭐지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런 형태가 내 나라를 위한 정치인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 매너포트가 권성동, 홍준표와 만나서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분은 극비리 들어왔다가 그랬다가 만나고 나갔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그 지난번 선거 때 선거대책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측근이죠. 정보통이고 또 정치에 대해서는 참 남달리 잘 아는 분이고 이런 분인데 우리나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이 이제 20일 나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런 바쁜 업무 중에 이 최측근이 우리나라를 들렀다가 나왔다가 하는 얘기는 미국의 관심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가면서 야당 쪽에 있는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만났어요. 하나도 안 만났어요. 권성동하고 홍준표는 만나서 했던 것을 이제 언론에서 그 지금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누구누구를 만나는지는 다 비공개가 돼서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또 극비리에 출국을 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트럼프 최측근 매너포트, 권성동, 홍준표와 비공개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폴 매너포트가 최근 비공개로 방한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이죠. 지난 7일 권 원내대표와 만난 매너포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이후 한국의 정치 상황과 대선 일정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구시장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관계 설정, 한반도 안보와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매너포트와 만나 남북 핵 균형론 등을 말했다. 독자 핵무장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너포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과 퍼레이드, 만찬 등에 홍 시장을 초청했다. 취임식에 가는 거와 만찬에 참석하는 건 격이 다릅니다. 뭐 야당은 뭐 초청자가 뭐 없다 그러는데요. 그만큼 야당에 대해서는 너무 좌파 쪽으로 가고 너무 지금 국정을 혼란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좋은 눈으로 보지 않는 거죠. 고운 눈으로 보지 않는 거겠죠. 만찬에 가는 분, 홍 시장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뭐 정광훈 목사도 만찬정에 초대했다고 해요. 그건 몇 사람 안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선 너도 명 될까 말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취임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취임식 할 때는 그 잔디밭 국회 그 마당에 사람들이 많이 전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근데 만찬장은 장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멜포트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 대선 캠프 선대 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트럼프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권성동 의원하고 홍준표 시장을 만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권성동 의원은 만난 티를 내질 않습니다. 이제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 외교의 매너죠. 우리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를 들어보습니다. 나경원, 헌재, 공수처, 경찰, 야와 내통 의혹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에 나서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저희는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 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가 자유민주주의 후보의 보루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론몰이에 의한 군중민주주의에 굴복할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며 헌재가 신뢰를 받기 위해선 공정성이 중요한데 지금 행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뭐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속을 이유로 졸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느냐 후퇴하느냐의 갈림길이라며 편향성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국회에 출석한 김정은 헌재 사무처장을 쏘아붙였다.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나 헌재의 사무처장이 김정은 사무처장 하는 일이 국민들의 의혹이 가게끔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국의 대통령을 지금 현재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죄가 있는 걸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이 봤을 때 나라가 위태롭고 위협고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또 이 국회의원들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그 말썽많은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보려고 이 정보사에서 그 서버를 갖다가 가져가고 복사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무슨 어디를 갖다가 무슨 도주 그리고 증거인멸 뭐 이런 거 할 우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지금 다 알려준 거고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 지난번에는 야당 의원이 대통령이 딴 데 가서 피신해 있다 뭐 있다 그러는데 그 MBC 기자가 찍은 사진에 그 나타난 걸 보고는 그 다음에 찍소리도 안 해요. 그 사람들 야당이 하는 얘기는 그저 정보를 들었다 어서 그런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하지 정확하게 누구 언제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 그게 바로 그게요 거짓말을 갖다 포장한 겁니다. 그런 정보를 들었다. 그런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뭐였다고
그래놓고 말이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의 존중받는 국회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지난번에 20%대 있었잖아요. 근데 계엄하고 나서 어제 42.4% 42.4% 나왔어요. 뭐 지역에 따라서는 서울에는 말이죠 47% 나온 데도 있고요. 2030도요 47%대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계속 상승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람에 국민의힘도 지금 41%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국민의힘도 따라간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각성 좀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의 그 몇 명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계속해서 삐뚤어나가잖아요. 오죽했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하는 게 옳지 않느냐. 탈당 못한다. 죽어도 못한다. 안 한다. 지금 현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깐 사람들이에요. 철판 깐 사람들. 옛날에 문통이 하는 거 보면 철판 깠다고 하는 얘기가 많더니 그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 몇 명들은 완전히 철판 깔았어요. 아니 당 가는 길에 반대 길을 가면서 왜 거기 남아있어요? 그것도 민주주의입니까? 무슨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염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이 상황이 잘 좀 정리 꺼내야 되는데요. 이 용산 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에서 이 수도권에 있는 형사들 갖다가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 1000명이 들어가느니 뭐하냐 그러는데 이러다가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경호 대상자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원도 아니죠. 그래서 이 사태가 더 심각해져가지고 정말 그 무기를 사용하다가 정말 이게 내전이 터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없어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이 하루속히 빨리 끝났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이 대통령실에 체포로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서로 무기 가지고 싸우다 보면 내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요, 저도 뛰어 올라갑니다. 나라는 구해이죠. 가정은 망해도 나라는 구해이죠. 내가 죽어도 나라는 구해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죠. 그런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야당에 하는 사람들 지금 나라 생각합니까? 나라 생각해요? 난 걱정이 참 됩니다. 서로 무력 충돌은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법 체포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불법 영장을 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같이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남동에 밤을 새워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이 금요일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옵니다. 토요일 날부터는 날씨가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 국민들이 계시다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 광화문이나 한남동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애국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애국 국민들의 보람이 아니냐. 애국 국민들의 그런 행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공수처는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왜 수사합니까? 내란 조사는 못 오게끔 돼 있는데, 안 오게끔 돼 있는데 왜 공수처가 이 난립니까? 그냥 완전히 무대뽀 같아. 무대뽀. 진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